와신 상담하는 젊은 정치인이 한 명 있잖아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치적인 그 부활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할 수 있을까? 요게 사실 약간 기세거든요. 기세가 필요한데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세 싸움에서 지금은 좀 밀렸다. 밀렸다 생각을 해요. 배국민 앵커님은 이낙연 전 총리 잘 아시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랑 합당한다, 같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건 아닌데 싶었죠. 아닌다, 네. 잘 안 맞는다. 안 맞죠. 안 맞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죽는 길이었죠. 누가 죽어요? 이낙연? 둘 다. 둘 다. 네. 그러니까 빙탄불상용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 요즘 오늘 너무 많이 쓰나? 원래 KBS가 한자 능력 검증 시험 통과해야 돼요. 네. 아, 진짜? 네, 그럼요. 국어도 있고 한자도 JTBC는 안 잘해요. 봤어요? 우리 그냥 잘생기면 다 통과해요. 그래서 메인 앵커까지 한 거군요. 그럼요. 무조건 제일 잘생긴 데면 메인 앵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JTBC 못 갔잖아. 그래서 전 JTBC를 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 끝나고 뉴스룸 뒤에 모셨잖아요. 정규 프로그램은 인물 커트라인이 있어. 얼굴이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나도 얼굴이 조금만 됐으면 JTBC 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 때? 그러니까 만약에 합친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치를 내걸고 뭔가를 모아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의 대전제 아래 모여야 되는데 나는 그 대전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네. 그 기치 아래 다들 모이는 쪽으로 각계약진을 하면 네. 그거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급해서 그냥 막 합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합쳐도 예를 들어서 빙수가 되려면 얼음하고 뭐 팥하고 이렇게 합쳐야 맛있는 팥빙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근데 팥하고 뜨거운 기름하고 넣으면 그게 빙수가 됩니까? 뭐 튀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왜 깨졌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싶은데 이준석이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이 뭐 모든 해결책을 다 제시하는 맞는 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어갖고는 안 된다. 내가 왜 가냐? 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그것도 맞겠어요? 네. 원래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합쳐도 옛날 원칙과 상식 합쳐도 이낙연은 빼고. 그럼. 네, 그래서 지금은 개혁신당은 그 입장대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주목하는 게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팅이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안 가고 그냥 있어가지고 있었던 거하고 가서 합쳤다가 발로 차이고 깨갱하고 나와서 지금 처지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 가치가.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끝난 뒤에 언론 인터뷰 중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을 모시기로 한 거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 먼저 그렇죠. 한 얘기다. 먼저 얘기했다. 거기 이제 그렇죠. 최은열 의원이 이제 가깝고 그래서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한다. 근데 그걸 좀 더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게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건 자, 우리도 있을 거고 김종인 위원장 모셔라. 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 쪽에서부터는 이낙연 대표 있으면 안 온다는데 어떻게 모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내심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에이 갈등이 폭발하면서 나가고 이제 모실 수 있게 된 건데 누가 더 저는 뭐 손해예요? 올 거라고 봐요. 누가 더 손해예요? 누가? 둘 다 손해죠. 둘 왜냐면 다? 이제 저는 지금 말씀대로 백은기 앵커님 말씀대로 원래 합치기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제 그 박원석 의원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지향도 다른데 쉽게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김종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바깥이 양당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분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해서 모든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해보십시오. 네. 라고 했는데 안 됐어. 열하루 만에 아 힘드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여기. 솔직히 난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조금씩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접어.
그리고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라도 과반 의석 차지한다고 그래봐. 당신은 바로 이민 가야 돼. 저요? 그렇지 않아도 과테말라 쪽 괜찮아요. 아니 거기는 좀 너무 멀고 아, 그렇구나. 네, 좀 그래서 지금 비행기표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좋을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사이는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네. 이제 어쨌든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래. 아까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당신하고 나랑 싸웠다고 지금 댓글들 보면 막 난리다. 언제 예.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근데 뭐 좀 뭐 여러 가지 얘기 비판을 때문에 좀 했나? 예. 아니, 비판이 아니라 뭐 우리 이준석- 프로 나와가지고 막 신당 지지하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왜? 아니, 저는 계속 신당과 제3지대는 이준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하여튼 다른 이유 때문에 둘이 싸웠다고 네. 막 그러던데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내가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딱 한마디 부탁 하나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무조건 합당 그날 이후로 나의 지지자들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합당은 잘못이라는 걸. 너와 내 친구는 나를 버렸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합당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정말 생각이 들었고. 정 소장님의 가창 실력에 제가 반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부르는데 오늘 일부러 내가 이렇게 개사 못 실력이라고 부른 해주세요. 일부러 못 가창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예요. 아니, 요게 근데 형이 일부러 못 부른 건 전반적으로 아니까. 키가 높아서 복식 호흡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주 복식 호흡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노래방 가면 제가 네. 잘할 수 있고 제가 아. 지난주에 그 시조로서 시조로서. 현세태를 풍자하라고 네. 했죠. 시조 한번 읊어주십시오.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가다가 지치면 또 이번엔 근데 못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준석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뭐 진짜? 근데 이번에 좀 기세를 가지고 덩치를 키워서 네, 가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작은 차이보단 해야 되는데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합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이혼 본인의 과정이 본인 지지층에서도 왜 이낙연 신당이랑 합치냐라고 막 나오니까 그때 좀 당황하더라고. 조급해서, 좀 당황하게 보였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영선 중진이라고 해도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젊으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좀 뒤로 가서 다시 기회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도저히 이쪽이랑 하니까 내 지층이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거였는데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그 열 하루 만에 다시 갈라서는 거는 처음에 어려울 거를 그렇게 몰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로써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준석 대표 보면 제가 맨날 계속 비례 나가라, 배지 달아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례 나가기는 좀 어렵다. 지역을 나가야 될 것 같다. 명분은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역 나가서 당선되면 정말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멋있는 도전을 했지만 떨어졌어. 배지 못 달았어.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또다시 배지 못 단 정치인, 평론가 이준석 그런 상황으로 계속 놓여 있는 게 맞나? 그래도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배지를 못 달면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초선이나 재선을 하고 못 달면 잠적이 되잖아요. 누가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그냥 아는 지인들하고 밥이나 먹고 다니고 나는 또 현역이 만나면 요즘 밥은 먹고 다녀요. 이런 얘기나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차피 방송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감이 안 들까? 지난 10년 동안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10년 동안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려 나왔잖아요. 또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전국이 뭐가 되냐면 저는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네. 올 하반기 가을 이후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레임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왜요? 해요. 선거 이겨도? 이겨도? 왜 이겨도? 왜? 이겨도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여당에서 일단 대통령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한동훈이라는 다른 게 있고 저는 이겨도 그래서 이제 뭐 한 여름 좀 지났을까지 모르겠지만 원래 뭐 3년 차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지는데
여기는 워낙 강압적으로 밑에 측근으로서 야, 이 XX야. 그래서 좀 이 녀석, 이런 나쁜 녀석, 저리 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곳곳에 지금 폭탄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총선만 지나고 좀 지나면 요것들이 이제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윤석열 정부가 네임덕이 시작되고. 그럼 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외국 안 나가도 되나요? 아 근데 이제 이 달라요, 조심해야 그럼? 되는 거예요. 네임덕이 시작되면 이쪽에서는 더 세게 또 이렇게 내가 이 구역에 미친 X야. 요게 생길 거라고요. 시범 케이스로 날 그 칠 수 케이스에 있다?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럼 6개월 동안 외국 나가 있어야 되겠네. 잠시 피해 있을 필요가 있지. 치앙마이 6개월 동안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도 아까 어쨌든 과테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멀다 그래서. 아, 멀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랑 가장 많이 싸운 게 누구예요? 일단 여권 내에서는 나 장성철. 장성철 소장님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도 있잖아요. 아. 그럼 이준석 대표도 약간은 부각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러면 우리 배웅 앵커님은 이준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배지를 못 달았어. 못 달았을 때 이준석.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 잠깐만 더 하자면 네, 네, 길게 봐서는 합친다는 빅텐트 구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젊음의 무기는 패기지만 젊음이 경계해야 될 것은 경솔이에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강점은 노련이지만 네. 나이 든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은 노추고 네. 절대 그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가지고 하면 될 일을 그냥 못 참은 거지. 못 참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잘 못 참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른 빅텐트 만들면 막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되게 돼 있는데 또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낙연 쪽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참더라고. 연기도 안 피우면서. 네. 신당하려고 하기 전부터. 네. 그런데 그냥 딱 들고 나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가는 걸 보고 그러면 이준석도 이낙연과 합치려고 그러면 미리 김종인 영감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추인을 받아 놓든지. 정지 작업을 했어야 한다. 네. 그것도 안 해놓고 들고 합쳐놓고 우리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될 일이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배국계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무도한 정권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배공개 앵커님이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 배국계 앵커님 말대로 저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권이라고요? 아까 무도한 정권 무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저는 항상 이 레인지가 있어요. 요 상식 여기에서는 요 정도 안에서는 하는 일들은 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를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입틀막이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가 아니라 하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부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디올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그럼에도 그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졌다?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선거에서 그걸 용인해 준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은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너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떻게 요즘에 그 잠을 한계를 못 자요. 벗어난 걸 왜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왜요? 나 정말 요즘에 잠을 못 자. 멜라토닌 좀 갖다 드릴까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고.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에 나라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것 같아. 놓칠까봐. 지금요, 원래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는 것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윤석열 정부 심판 대열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 있어야 돼요. 제주도는 아닙니까? 제주도는? 제주도까지, 제주도. 바다 위에까지 떠 있어야 네. 돼요.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뭐 박빙이 될 것 같니, 심지어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 같다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서 나 왜 무도의 끝판왕이라고 하냐. 한마디만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정부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제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무도한 정부는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놈을 혼내. 입을 틀어 막죠. 잘못했어 라고 입을 얘기하는 틀어 사람. 막는 것까지도 봐줘. 근데 가해자를 피해자라 그래. 뇌물을 받아 먹어놓고 그걸 피해자라고 그래. 국민들이 다 봤는데도 피해자라고 그래.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뒤바꿔 놓고 그 수사 제대로 한 놈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뭐 항명 수계다 이런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무도한 걸 넘어서서 이거는 그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는 잡음이든 어쨌든 간에 공천 문제. 이게 해서 그걸 만약 못한다. 저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 4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민주당 지금 긴장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기술적으로든 어쨌든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신 상담이잖아요. 예. 저는 국민들이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4월 10일 날 투표장에서 뭐 그것이 뭐 이재명을 심판하든 윤석열을 심판하든 우리가 정말 한번 투표 날에 우리의 힘과 민심의 무서움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꾹꾹 참으시면서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보내는 따가운 지적이 너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것도 뭐 표심 중에 하나일 표심인데. 거고 하여간 정치인들이 최대한 자신들에게 표가 모이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예. 그런 메시지와 전략 전술을 짜야 그래도 선택을 받지 않을까. 지금 전망하는 거는 하나 저는 의미가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그냥 40일 동안 정말 그쵸, 12번 더 바뀌어요. 바뀌죠. 예. 지금 약간 뭐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간다고 하지만 또 이제 이쪽에서 실수하고 또 어떤 파동 나면은 또 이제 갑자기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이제 특검법도 있고. 네. 오늘 우리 장 소장님 국민들이 와신 상담했다. 네. 그 말은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유명한 영향력 있는 정우리 TV에서 사회를 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시네. 연습했죠, 집에서.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이미 아, 수십 차례 했으니까. 그래도 매일 한 거 아니에요? KBS에서 해봤어요? 아니, 배국기 앵커님과 저의 공통점은 KBS에서 진행을 해봤다. 공영방송에서. 그럼요. 야, 대단하다. 내가 저 장성철 소장 진행할 때 방송 듣고 음. 숨은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었어.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